첫 번째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하고 지역균형 선발 이 두 개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엄연히 두 개가 다른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부터 두 개 다 이제 교과 전형이 대부분인 건 맞는데 두 개 분명히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었어요. 3월 23일자로 왔는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하는 법률 이래가지고 공문이 왔었고 주요 내용은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 학과들, 의대, 약대, 간호대 이런 주요 학과들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고 강화시켜라. 이게 주요 골자이고요. 그다음에 또 강화된 게 이제 사실 이제 중학교는 수도권에 있다가 여기 가기 위해서 이제 편법적으로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그걸 못하게 막아라.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2022년 중학교 입학생부터이기 때문에 2028학년도부터고 우리 학생들이 해당될 거는 여기 위에 의학관을대 지역 균형 전형, 인재 전형이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문제,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게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는 지역 인재 전형이 있고 거기 두 개가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제 고3인데 중요하게 알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인재 전형하고 지역균형 전형은 지역인재 전형하고 지역균형 선발은 엄연히 달라요. 이렇게 이제 다른데 지역인재 전형은 대학 입학 전형 기본 특별 사항에 지역인재해서 뽑는 전형이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여기 있어요. 대학이 정한 독자 기준에서 대학이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뽑고 싶다는 특별적인 규정을 정하면 뽑을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고등기의 특별 전형이라 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속한 지역 내 대학에 진학하는 데 유리하게 또 해주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사회통합 전형이라서 수도권에 진입하기가 지방아이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 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 주요 대학에 들어갈 때 10% 이상을 교과 전형으로 뽑도록 하여라. 그래서 지방 아이들이 교과에 하면 조금 유리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역과 지역 대학을 위한 거고 여긴 지역 아이들이 수도권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거 두 개가 이제 완전히 달라요. 이 전형으로 간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간다는 말이고 이 전형을 간다면 수도권 대학을 간다는 말이고 두 개가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을 먼저 살펴보시면 방금 아까 법정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육성하는 법률 15조 1항에 따라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역대학에서 많이 뽑고 있고 우리 아이들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대상이 보통 그 대학에서 인기 학과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우리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권역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영남권, 경남권이랄 건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 이렇게 세 개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경상남도 있는 대학하고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 갈 때 지역인재전을 갈 수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남 아이들이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갈 때도 지역인재전을 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근처에 있는 경북대학교를 가면 경북은 대구, 경북권에 묶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경북대학에 가면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대구에 있는 아이들이 부산대학으로 오게 된다면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 아이들끼리 묶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여기 보면 수도권은 없죠. 수도권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전국 아이들 다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졸업만 그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우리가 선 부산, 울산, 경남 소재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그럼 경남에 있다가 부산 전학 왔다.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경북의 대구에서 부산 전학 왔다. 하루라도 그런 날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 이런 대학들이 지금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대학이 다 뽑고 있지는 사실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역 대학들이 부산, 울산, 경남 아이들만 많이 뽑으려다 자칫하다가 저건 미달날 사태도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기들이 안 뽑는 대학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근데 뽑는 대학들은 이런 것들 대부분 좀 좋은 과 위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역인 전형 쭉 제가 부산 지역과 울산도 있고 경남도 있고 부산 지역과만 제가 찾아보니까 주로 아마 보시면 약학과, 의예과, 간호,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요런 데가 많아요, 그죠? 지금 전 모집단에서 뽑는 거는 부경대하고
부산대, 해양대 요 세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의학, 보건 계열, 약학 계열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기 있는 지금 전형들은 다 수시 모집 때 뽑는 그렇죠. 건가요? 수시 모집에 지역인 전형은 대부분 다 수시에 있다 보시면 되고 정시에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정시는 거의 수능 점수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역인재가 대부분은 교과 전형이 많은데 부산대가 교과도 있고 논술도 있고 종합도 이렇게 같이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부산대도 그렇고 뭐 경성대 그렇고 경성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이렇게 있으면 약학과만 붙고 최저가 3개합 5 이내인 거고 고신대도 의예과와 간호학과가 있고 부경대는 전 모집 단위를 뽑는데 교과 전형이고 일반 교과가 또 있어요. 일반 교과도 있고 지역인재인데 두 개 최저는 비슷한 상황인데 근데 요게 장점은 부산, 울산, 경남 아이들만 보면 그러면 결국 모수가 작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또 단점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풀이 조금 작아요. 일반 교과보다. 근데 전국 단위에서 오는 거하고 부산, 울산, 경남하고 좀 다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부산교대가 119명을 뽑아요. 지역인재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뽑는 교직 적성은 80여 명 정도 뽑아요. 오히려 지역인재를 더 많이 뽑는 상황. 그리고 부산대가 의대로 교과도 뽑고 종합도 뽑고 논술도 뽑는데 지역 인재로만 의대를 제가 알기로 80명 정도를 뽑고 있어요. 교과, 종합, 논술로 다. 그만큼 지역 인재가 많고 동아대는 지역 인재로만 의대를 뽑고 있어요. 고신대나 뭐 인제대 이런 데도 상당히 지역 인재가 많기 때문에 혹시 뭐 자연계열 차상위과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지역 인재를 충분히 노려도 가능한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부산대 지역 인재가 인원이 좀 작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거는 부산대에서 일반 교과를 뽑는 전형입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지역 인재를 뽑는 전형이에요. 보시면 뭐 문과나 이과는 다 안 뽑는 과들이 지금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는 차이가 있구나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경쟁률이 지역 인재 편차가 좀 많이 컸어요. 재작년에는 사실 조금 인원 지원율이 작아가지고 점수가 조금 많이 내려갔었어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반 교과 전형을 이제 어떤 게 더 뭐 가기가 어려운 시험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뛰었던 건 작게 뽑는 이유도 있고 두 개가 복수전이 됩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 네 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 교과 지역 인재, 뭐 종합 지역 인재, 논술 이렇게 보통 5개 있다면 5개 중에 4개 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중복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과 행정학과를 가고 싶다면 교과 전형으로도 쓸 수 있고 교과 지역으로 쓸 수도 있고 요걸 쓸 수 있는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계열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뽑고 지역에는 좀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추천 전형이에요. 아까 추천 전형은 제가 이제 말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지역 균형 선발돼 있잖아요. 이 지역 균형 선발로 뽑는데 지역 균형 선발 아까 제가 뭐냐면 대학별 독자 전형이라 했잖아요. 대학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임의로 뽑는 거기 때문에 이름도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요. 근데 이걸 다 뭉땅그려서 추천이 죄송합니다. 이름이 뭐였지? 어쨌든 그 전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역 균형, 지역 인재가 아니고 지역 균형.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서울 지역 대학들이 추천 전형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형명이거든요. 지역 균형과 추천 전형과 이름을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다. 네, 특징들을 보시면 전부 교과예요. 딱 한 대학 빼고 어디냐면 그 한 대학이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을 애초부터 실시하던 대학인데 학종으로 뽑아요.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교과고 그게 8,189명. 서울만 그래요. 여기다가 경기도하고 인천까지 하게 되면 근 숫자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과로 갈 수 있다는 상황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 전형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을 진입할 때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거나
또는 이제 전형 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라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역 학생들만 받는 건 아니에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의 편을 쓰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아이들이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쓸 수 있다. 대신에 그 추천을 받아야 돼요. 대신에 그럼 추천을 받는데 우리 애가 추천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 건데 작년까지는 추천 전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쩌면 추천받기가 쉽지 않았다면 올해는 보시다시피 추천 인원이 엄청나죠. 건국대는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자기가 쓰고 싶으면 선생님 저 건국대 KU 지역균형 쓸게요 하면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6명 여기는 그럼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고려대는 4% 하고 제한 없는 데도 지금 많이 있고요. 저는 이 대학이 좀 의외인데 한양대 지역균형 죄송해요. 선발이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 그냥 교과 전형이었어요. 최저가 없거든요. 작년에 교과 전형일 때 한양대 최초 합격자 컷이 1.1 안에 1.0인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이제 지역균형으로 바뀌었는데 한양대보다 더 선호한 대학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예요? 뭐 서울대도 있을 거고 연대도 고대도 있을 거잖아요. 뭐 서강대, 성균관대가 뭐 비슷하다 치면 그러면 그런 대학들도 교과로 지금 뽑는 거예요. 그럼 1.1 되는 아이가 한양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기 쉽지 않죠. 만약에 이제 어떤 아이가 내신이 한 1.1쯤 된다. 교과 전형도 써야 되고 또 서울대 종합도 써야 되고 연대 고대 종합도 쓸 수도 있는 상황일 거죠. 그럼 한양대까지 원서를 다 못 쓸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한양대는 그 아이들이 의외로 추천을 안 하고 안 올 수 있는 상황에 추천의 폭을 제 생각에 좀 넓힌 것 같아요. 그래서 11%면 200명 기준이면 22명, 22명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추천 못 받을 가능성 없죠,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200명인데 22등 정도면 내신이 거의 3 가까이 넘어가야 돼요. 3 넘어간 학생이 교과 전형인데 최저도 없는데 한양대 쓸 거다?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는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써달라는 의미겠죠. 그 정도로 이제 교과 전형이 많기 때문에 이 8,189명이라는 숫자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교과 전형의 특징은 충원율이 높아요. 동시에 예를 들면 내신이 순수하게 1인 아이가 교과 전형 썼다. 그럼 최소 서울대는 안 썼다 치고 연대 썼을 거고 고대 썼을 거고 뭐 성대, 서강대, 한양대 뭐 다 썼겠죠. 그 중에 그럼 다 붙었으면 어디 갈까요? 뭐 연대나 고대나 뭐 이제 위에 갔겠죠. 그럼 나머지 대학은 다 전부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 아이들 딸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충원율이 거의 200%쯤 돼요. 10명 뽑으면 추가가 20명이니까 총 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8,189명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곱하기 1을 하면 거의 24,000명 오죠. 전국의 고등학교가 약 2,000개 정도 있어요. 2,000개 있는데 뭐 25,000명, 명이 아니죠. 건이죠. 중복 합격자도 있을 거니까 그 25,000건이면 한 학교당 최소한 서울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수가 10명은 최소한 돼야 되겠죠. 일반적인 규모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면 그 정도로 교과 전형에서 이제 서울 지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 지역 대학들도 수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서울 지역에 교과 전형으로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지역 아이들이 수도권에 진입하는데 충분히 메리트는 있는 전형이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 내신이 얼마쯤에 형성될 거냐 아무도 모르겠죠. 처음이니까. 이렇게 많이 뽑는 건 처음이니까 전혀 알 수는 없겠으나 근데 또 보시면 최장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최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대학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선호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이 대학이 컷이 아마 낮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없겠냐면 최저가 없으니까. 근데 거꾸로 이런 대학은 최저가 더 걸려요. 이런 대학들은 내신이 엄청 또 좋을 가능성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최저랑 학력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또 선호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일 거고 고대가 작년까지도 계속 교과 전형을 뽑았었거든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저가 세요. 근데 그래서 실제 고대는 어떤 때는 특정 과들은 펑크 나가지고 아예 못 뽑아가지고 최저만 맞추면 합격한 케이스들도 충분히 있었어요.
과들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면 이런 대학들도 경쟁률이 얼마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체제를 맞춘다면 내신이 조금 낮아도 충분히 합격을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그건 전혀 알 수 있는 상황은 결과론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혹시나 이런 체제들이 충분히 맞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고 선생님 2개 5가 맞추기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걸 못 맞추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지금 제일 큰 변수인데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될지 내일 우리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미적 확통 기하의 분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미적 확통 기하가 표점이 유리 분리를 떠나가지고 등급 싸움에 있어서는 누가 유리하겠어요? 어쨌든 수학 재작년에 우리 뭐 큰애 둘째 키워보셨던 분은 수학이 원래 수학 가형하고 수학 나형 2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자연계들끼리 등급을 나누고 갈라먹게 하고 인문끼리 등급을 갈라먹게 했다고요. 그럼 인문에서도 전국 1등이 나오고 수학 나에서 자연에서 전국 1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합쳐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수학에서 보통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자연계열이 많죠. 그럼 인문계열 아이들은 수학에서 등급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시에서 어렵죠. 뭐였냐면 체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시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자연계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인문계 갈 게 아니고 자연계열 갈 거고 정시는 표점으로 하니까 큰 상관이 없지만 수시 때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산대를 예를 든다면 부산대가 세계합 7이에요. 인문계열은. 경영학과는 세계합 6이고 쉽지 않았는데 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사탐이 이제 2개 평균에서 1개로만 바뀌었으니까 그건 체제 맞추기가 쉬워진 요인이 맞죠. 근데 수학이 부산대쯤 온 아이들이 수학이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 보셔야 되죠. 2등급 받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작년까지도 부산대 인문계열은 보통 2등급 정도였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 하면 수학이 3부터 시작하면 세계 6, 세계 7 맞춰야 되는데 수학 가지고 3 맞춰가지고 부산대 체제 맞추기는 어렵죠. 그럼 수학은 사실상 조금 약한 아이들은 나머지 걸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면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해가지고 6이나 7을 맞춰야 되는 형편이 될 거니까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죠. 반면에 자연계열은 쉬워졌죠. 등급 받기는. 적어도 정시 때 표점으로 대학 가는 건 전혀 안 쉬워진 게요. 표점이 높아도 다 높아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데 수시 때는 체제 맞출 건데 체제 맞추기가 수학이 쉬워졌죠. 그죠? 부산대 같으면 2개합 5인데 수학 포함 2개합 5거든요. 근데 탐구가 이제 한 과목이면 돼요. 옛날엔 2과목 평균이었는데 그러면 탐구 하나니까 약해졌는데 거기다 수학도 등급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죠. 그러면 부산대 체제 맞추기가 자연계는 쉬워지는 거죠. 작년까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논술전형 부산대는 체제만 맞추면 합격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있었고 실제로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예 못 뽑고 정시를 2월 인원도 늘 400명 가까이 있었고 400명 10% 넘는 인원이니까 그게 다 갔었는데 올해는 자연계열은 그런 폭이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적어도 몇 번 회전해가지고 몇 명씩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도 뭉텅뭉텅이로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산대 가려면 자연계열이라든 작년보다 내신 성적이 훨씬 좋아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 상황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역인재 전형하고 지역균형 선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을 위해 남게 하는 전형이고 지역균형은 서울을 경기 인천을 가게 하는 전형이고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